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행 방식. 기본적으로 수용 및 사용 방식이 있고요. 환지 방식, 그리고 혼약 방식,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자, 수용 및 사용 방식, 즉 전면 매수 방식 혹은 공영 개발 방식이라 불리는 사업 방식인데요. 자, 전면 매수 방식 말만 들어도 아실 수 있겠죠? 전면 매수 전부가 전체를 다 사겠다. 공용 개발 방식 어디서? 공공에서 전체를 다 사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권리를 전면 매수, 즉 보상을 통해서 용지를 취득 후 사업을 시행한다. 모든 땅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다 사들여서 개발하자.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하고 공급이 필요할 때 시행한다. 어떠한 지역에서 주택이나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필요할 때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죠.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용개발 방식과 동일하다. 택지개발 촉진법에서도 우선 공용개발 방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면 매수 혹은 수용 및 사용 방식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다. 자, 환지 방식이라면 그건 뭐냐? 그냥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다. 자, 구획 정리 사업.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이전의 종전의 권리관계를 사업 시행 이후에 새로 조성된 대지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즉 무슨 말이에요? 너 여기 땅에 대해서 개발하고 난 뒤에 돌려줄게죠. 그러니까 환지 방식 1대1 거래다 해가지고 1대1 환지라는 개념을 통해서 당초에 가지고 있었던 땅에 대해서 개발하고 난 이후에 그 땅 다시 돌려주는 거죠. 이것이 환지 방식이다.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구획 변경, 지목 또는 형질 변경 등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한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채택한다. 무슨 말이에요? 땅값이 너무 비싸서 그거 다 매입해서 개발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아예 돈 없이, 개발 비용 없이 환지 계획만 수립해서, 즉 이 땅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개발해서 당신한테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환지 계획만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이 환지 방식이다. 자, 혼용 및 수용 방식, 즉 수용 및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절충 방식이다. 두 가지 섞어주는 거죠. 도시개발구역의 일부에 대해서는 토지 일부를 보상하고, 즉 땅을 사고, 토지의 일부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환지 방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혼용 방식에 대해서 그런 거죠. 전면 매수, 사용 및 수용 방식은 땅을 다 사는 거고, 환지 방식은 그냥 돌려주는 건데, 혼용 방식은 어떤 거예요? 하나의 사이트에서 일정 부분은 전면 매수를 택하고 일정 부분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두 가지를 이제 절충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자, 그럼 이제 도시개발법이네요. 자, 도시개발법의 그 제정과 특징 그리고 지정 규모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에 쭉 얘기했던 내용이죠. 기존의 도시 개발은 주거단지,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등과 같은 단일한 목적으로 개발이 진행됐다면, 신도시 등의 이제 복합적인 개발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불필요하다. 그래서 도시 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위한 절차와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 개발의 민간 부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시 개발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민간 건설 업체가 참여해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우리 첫 시간 개요를 통해서 알아봤었고요. 자, 특징 같은 경우 도시개발법의 특징이죠. 민간 부분의 참여 확대 및 수용권을 부여했고요. 민간에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줬고요. 사업 방식의 다양화, 지자체의 권한 증대, 사업비의 지원, 도시개발 사업의 위탁,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등의 명문화, 그리고 계획적 개발에 유도를 했고요. 도시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민간 부분 참여했다는 거 좋은 얘기고요. 계획적 개발 유도, 그리고 절차의 간소화,
그런 것을 통해서 도시개발법은 새로이 만들어집니다. 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의 규모는요, 도시지역 안에서는, 즉, 주거, 상업, 공업이죠. 주상공의 시가지에 대해서는 주거, 상업은 1만 제곱미터,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플래닝해야, 계획해야 사업이 된다. 자,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1만이고요. 생산녹지 지역에서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네요. 자, 도시지역 이외에서는 30만 제곱미터의 면적으로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이외라는 것은 뭐 계획관리지역이나 그런 보통 관리지역이죠. 계획관리나 뭐 생산관리 그런 관리지역에서 진행이 된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락지구 및 개발, 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다음의 표의 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지정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에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을 때 그 지역이 충분히 좋게끔 만들어진다면 이러한 면적이 아니라 취락지구 개발사업, 개발진흥지구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뻔히 아실 거예요. 뭐 우리나라 법들이 어떤 개발 계획과 사업은 분명히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있다. 자, 그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도시개발 사업. 자, 도시개발 사업의 정의,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과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한다. 자, 정말 다 나왔죠? 그렇죠? 주상공에다가 개별적인 기능 공간, 모든 기능을 다 서비스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같은 얘기죠. 법적 정의,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복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근거법은 2000년에 개정된 도시개발법이고요. 업무 처리 같은 경우,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한다. 자, 보통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 단계가 있고 그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죠. 이원적인 작업에서 진행이 되는데 도시개발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절차의 간소화가 들어오죠. 절차의 간소화라는 게 이런 거예요. 원래는 개발구역 지정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가 그래요.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그 뒤에 구역 지정 단계를 지나고 나서 개발 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두 번 걸리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뭐 요즘 같은 경우 뭐 또 일선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지정과 동시에 개발안을 갖고 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좀 분리가 돼 있지만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고,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는 특례 처리를 통해서, 법의 기본적인 처리 과정을 통해서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 지정과 개발. 시행 방식을 본다면,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모두 다 사용 가능하다. 사업 시행을 할 때는 수용 방법도 가능하고요. 환지 방식, 그리고 이것의 두 개의 절충에 따른 혼용 방식도 모두 다 한다. 또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 다양화가 있었죠.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다 할 수 있고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승인을 해야 된다. 시행자의 유형은요, 국가,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지방, 공기업, 민관, 합동, 법인의, 특수, 목적, 법인의, 부동산, 신탁회사, 순수, 민간, 법인, 조합, 토지 소유자 등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개발법은 뭐 조합도 들어오고, 토지 소유자도 들어오고, 민간 법인에, 뭐 주택건설공사에, 일반 건설업체, 모든 사람들이 다 시행을 할 수 있다. 다양성과 많은 사람들이 열려 있다는 거고요. 자, 지정 규모, 아까 저 봤던 내용들이네요. 주거지역 1만, 상업지역
1만 공업지역, 3만 자연녹지, 1만 생산녹지, 뭐 이렇게 나와 있다. 자, 도시개발법의 대상지 선정 기준. 우선,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이와 같은 조건에 의해서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해야 되고, 맞아떨어져야 되고, 개발구역의 규모나 위치 등이 합리적이어야 된다. 개발구역의 규모나 위치가 합리적이어야 되고, 기반시설의 설치 가능성 및 수용 능력, 기반시설을 얼마큼 설치할 건지, 그리고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 건지, 해당 개발구역과 인근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수립해야 된다. 우선 상위법에 따라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규모나 위치가 적정하게 만들어져야 개발하고 나도 거기에 뭐 분양이라든지 도시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추는데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신경 써서 계획을 수립하자. 지정기준,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 등의 도시지역에 우선 지정하고요. 그렇죠? 비도시지역에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지정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시지역에서 개발을 하고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및 도시지역 외의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상의 개발 가능한 지역에서만 지정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에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 즉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상에서 개발 가능한 지역, 시가와 예정용지, 그렇죠? 시가와 예정용지로 지정된 곳이 개발 가능하다.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 자연녹지 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개발구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거, 상업, 공업의 도시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지역, 그 주거지역, 시가지 지역이 아닌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그 밖에 비도시 지역에서는 상위법상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 가능하도록 지정한 곳에서만 개발할 수 있고,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는 자연녹지 지역 및 계획관리 지역에 대해서 수립한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하지 않았다면 자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는 거죠. 자, 시행자 요건 우선 민간이죠. 민간 공동법인, 그리고 토지 소유자 또는 도시 개발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 그리고 수도권 이전 법인, 그리고 일반 건설업자, 신탁회사 등 지금 민간 부분의 참여자들은 다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도시개발법의 사업 시행자의 범위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에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 누가 할 것이냐. 사업 시행자와 지자체 간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전부터 계획된 국도, 지방도, 국가 지원 지방도로와 도시개발구역을 관통하는 상하수도 관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본다면 도시를 공급하고 만드는데 지원에 관한 내용도 있어요. 그렇죠? 도시 지원. 그러니까 특징 중에 하나였죠. 이제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지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구역 지정, 도시개발이 되기 이전부터 계획되었던 이런 도로들은 혹은 도시개발구역을 관통하는 상하수도 관로, 그 관 같은 것은 지자체가 부담해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사업 시행자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도시개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 학교라든지 공원, 도로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다 사업 시행자가 만들어요. 사업 시행자가 다 만들고 그것의 관리 운영을 위해서 그 지자체, 공공의 기부 체납을 하는 형태로 도시개발을 합니다. 다만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 그 개발 사업이 승인되기 이전에 계획되었던 이런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은 지자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있다. 가스,
전기, 통신, 지역난방 등의 공급시설은 개별 필지 경계선까지 한전 등의 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렇죠? 가스공사, 전기공사, 통신, 지역난방 이거 다 공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공기업에서 어디까지? 개별 필지 경계선까지 공급하고, 기본적으로 도시 미관을 위해서 지하 설치 원칙을 두고 있다. 자, 전기선로, 가스배관, 통신, 전화선 이런 거 다 어떻게? 지하에 설치하자. 우리가 지하에 설치하는 거 뭐라 불러요? 공동구라고 부르죠. 공동구. 그렇죠? 공동구의 설치를 통해서 하는데 그것들의 비용은 누가 한다? 한전 등 개별 공기업에서 지원을 해라.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해야 할 기반시설은 도로, 학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 기반시설로 하되 사업 시행자의 부담은 사업비의 총 10% 이내로 하여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국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나 학교 등의 기반시설들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하는데 그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 그러니까 1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했다면 그중에 10만 원은 그 공공시설,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되겠죠. 지정권자 및 지정대상. 자, 우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고요. 국토해양부 장관, 도시계획 사업을 실시할 경우가 있는 경우에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도 수립할 수 있으며 지정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제한을 하는 경우 그리고 둘 이상의 행정구역이 겹치는 경우에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자,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정이 윗단계에서 일어났으니까 그 시장 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여기 도시개발 사업 하게끔 해주세요라고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개 이상의 행정구역 결치인 경우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를 통해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자를 정한다. 그래서 광역 같은 경우 2 이상 걸렸을 때는 이제 협의를 통해서 어느 쪽이 할지 지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자, 심의 및 협의 절차를 본다면 우선 주민 의견의 청취가 있어야겠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시도지사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공람과 공청회. 공람과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 그래서 구역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시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자. 우리 일반적인 내용이죠. 주민의견 청취하고 심의 거치는 거. 그렇죠? 자, 고시에 대해서 본다면 지정권자는 관보와 공보에 고시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도시 지역 및 지구단위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고시하면 그 지역이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든 그 도시개발 사업구역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도시개발 사업구역이 될 것이고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는 거고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참 힘들죠.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 사업법이고요.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관리법이라는 거예요. 사업법이라는 것은 어디를 계획을 했고요. 그 계획을 통해서 진짜 개발 계획을 통해서 뭔가 건물 만들고 분양하고 수익성을 창출하겠죠. 그러면 아파트 분양하고 끝났어요. 그럼 끝인데 거기에 따라서 도로 같은 거 있잖아요. 도로 같은 거 건설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 사업 시행할 때. 그러면 다 건설하고 그거 관리해야 되잖아요. 관리해야 되니까 그 관리하려면 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 관리 계획으로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법 체계가 아마 지금 이렇게 들어보시면 좀 생소하겠지만 꼭 조금씩 보시다 보면 정리가 될 것이고요. 실시계획 작성, 시행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계획과 함께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계획도 수립하는 거죠. 관리계획이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이죠. 그리고 실시계획. 진짜 이거 어떻게 수립하겠다. 단계별 계획이죠. 언제까지는 도로 건설하고 언제까지 상하수도 건설하고 언제까지 아파트 몇 동 지을 거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쫙 보여주는 거죠. 보고 일정표처럼 그런 계획이 이제 실시계획이다. 자, 실시계획 고시 및 관련 인허가의 의제. 지정권자는 실시계획 작성 시 관보나 공보에 고시해야 되고요. 고시 내용 중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의제 처리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로 보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주고 관리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려면은 도시관리계획을 또 다시 수립해야 되고 심의하고 절차하고 승인받는 그런 과정을 다시 해야 되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통과하면 그 도시관리계획에선 한 걸로 보겠다. 그렇게 해서 의제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의제라는 용어가 오케이 한다는 거죠. 너가 그렇게 계획 수립 안 해도 다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될 거고요. 법 제19조에 따라서 수도법 등의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제 처리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의제에 대한 용어 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다 이제 보면은 그 절차의 간소화 단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심의 및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자, 제일 처음 단계로 우선 구역 지정을 합니다. 그렇죠? 구역 지정을 하고 그 구역 지정을 한 것에 따라서 공람 및 공청회, 주민 의견을 들어주는 거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요청하거나 시도지사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경우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주자. 그렇죠? 제일 처음 구역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근데 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은 동시에 간다고 했어요. 계획을 수립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했다. 여기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민들이나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거죠. 나 여기 개발해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개발계획, 여기 이제 지정했으니까 여기 개발계획 수립하면 정말 잘 수립했는지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중도위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지정고시. 이제 여기 그럼 개발하겠다라고 승인하면 고시하는 거죠. 알리는 거죠. 그렇죠? 지정권자는 관보에 고시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도시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하는 걸로 본다. 그 다음으로는 지정이 됐다면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그 다음으로 실시계획. 구역 지정 고시가 나오면 실시계획을 작성을 통해서 시행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인가를 얻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고 나서 고시 또 알리는 거죠. 실시계획 고시 및 관련 법제의 의제를 통해서 처리를 하겠다. 지금 여기 쭉 살펴봤던 프로세서가 다시 보면 구역 지정 단계, 계획의 수립 단계, 그리고 지정 고시 단계, 실시계획, 그리고 일단은 마지막 그 고시까지. 요 프로세서 단계별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이제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쭉 봤습니다. 도시개발법을 쭉 봤고요. 우선 법제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업들, 도시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이 뭐가 있었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보금자주택 사업 이렇게 있었고, 사업 시행 방식들, 혼용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수용 방식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개발법의 내용을 좀 살펴봤죠. 도시개발법의 구역 지정은 어떻게 돼야 되고,
도시지역의 상업지와 주거지는 1만, 공업지 3만, 뭐 이렇게 면적 기준이 있었고요. 지정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 내용 봤고, 개별적인 특징에 따라서 절차의 간소화나 시민 참여의 다양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주체들이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절차의 간소화 같은 거,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 계획 수립하는 것들,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도시개발법이 진행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다음 시간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 사용 및 사업 시행 방식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깊게 들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